네, 자, 다음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중에 케플러 법칙이 있는데, 케플러 법칙, 그 다음에 상대론, 그리고 우주, 입자의 쿼크 렙톤 입자나 우주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원래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었고, 그 대소 비교하는 관계 그런 것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17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능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려는 능력을 어떻게 키운다, 계산하는 스킬, 그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계산이라 해봤자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거든요. 네, 그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렵게 풀 수 있고 그런 게 없어요.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역학이나 에너지나 속도 가속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너가 대소 비교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는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앞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장애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물 같은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고, 하물며 좀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 그 오해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케플러 법칙은 3개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원궤도, 면적 속도 일정, 조화의 법칙,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3개 중에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아보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성 주위에는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원궤도도 타원 궤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화 법칙. 단위 시간 땅, 그러니까 쓸고 지나간 면적. 같은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두 행성에 대해서 한 별을 중심으로 도는 두 행성에 대해서 그 두 놈이 같은 궤도를 돌고 있으면 단위 시간당 쓸고 지나간 면적 자체가 같다. 이거는 평가원에 나왔죠. 17학년도 6평에서도 나왔어요. 그 텍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3번 조화의 법칙. 이거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해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많죠. 네. 대표적인 거는 장반경이 2배가 되면은 주기는 2루트 2배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이거는 외워두시고, 뭐 진짜 특별한 케이스는 제곱한 거 자체가 세제곱한 거 자체가 어떤 거에 제곱근이 되는 경우,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2, 4, 4의 3승? 4의 3승은 16, 64니까 8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런 특성 케이스, 이런 것만 좀 나와요. 여기다 써서 좀 불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의 3승 그리고 4의 제곱, 이거랑 아니죠. 4의 3승이죠. 4의 3승이랑 8의 제곱이죠. 네. 뭐 이 정도 되게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가 가장 간단한 수식이고요. 그거 외에는 진짜 막 계산밖에 없죠. 진짜 막 루트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장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경비나 장반경비나 똑같아요. 어차피 절반으로 나누냐 안 나누냐인데
어차피 절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나 절반을 나누지 않고 계산을 하나 어차피 비율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장경비 이용해서 해도 돼요. 조화 법칙 할 때. 네, 그러시면 되고 뭐 이거는 계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봅시다. 만유인력하고 가속도인데 이게 중요한 게 만유인력의 크기는 중심 행성이 변화가 없다면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도는 놈의 질량에 비례해요. 네, 요 놈의 질량에 비례하기도 하는데 요 놈은 뭐 그런 거죠. 그 행성 자체가 바뀌면은 이 라지엠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행성을 도는 위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진짜 막 미친 척하고 진짜 행성의 질량까지 나왔다 하면은 행성의 질량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는 이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특정 행성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속도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속도 크기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문제 말고 값을 비교해라라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행성과의 거리가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자,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5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나오면은 물리 모의고사 나오면은 이런 게 진짜 허다했어요. 네, 막 사설 모의고사 같은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궤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막 그래요. 아래 불가능한 궤도도 써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특정 지점 있죠. 특정 지점에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먼 궤도를 이동해요. 근데 속력이 줄어들어서 원궤도를 도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행성 자체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초록색 갑시다. 요 놈이 특정 궤도에서 어떤 속력을 지녔는데 그 속력대로 운동하니까 얘가 원궤도를 운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이 속력보다 빠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 먼 궤도로 운동하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먼 궤도로 운동하게 될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돌게 될 겁니다. 좀 안 이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이 근일점이 되어서 움직이겠죠. 그쵸? 근일점을 만들면서 다원궤도 운동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얘보다 속력이 느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이동하죠. 그쵸? 자, 여기서 문제. 얘의 궤도상 이 지점은 무슨 지점이 될까요? 무조건 원일점이에요. 이건 삭제할게요. 무조건 원일점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무조건 원일점이에요. 여기는 근일점. 아니 그럼 이렇게 운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궤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거에 대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거랑 그림이 똑같아요. 이거를 옆으로 눕힌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 원궤도죠. 자, 위치 에너지는 갑자기 위치 에너지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력만 받으면, 중력이나 만유인력을 받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요. 그쵸? 이거는 동의하시죠?
보존력이니까 중력이나 만율력 같은 경우는 보존력이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행성 사이의 거리랑 상관이 있어요. 행성과의 거리.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mgh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멀어진 상태에서도 뭐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반비례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가 붙여야죠 앞에.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랑과 상관이 있다. 근데 보면은 뭐 이게 정확한 값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같아요. 그쵸? 아니 원궤도니까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거리가 같고 근일점에서 한번 만나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놈 세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다 같아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다 같은 상태이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돼요. 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모순이죠. 왜냐?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쵸? 2분의 1 mv 제곱인데 거리가 같아. 속력도 같네. 근데 근일점에서 제일 빠르지 않아요? 타원궤도에서. 근데 여기에서 속력하고 여기에서 속력이 같대. 모순이죠. 가장 빠른 지점이 되는 곳이 세 점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의 경우는 이렇게 돌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못 돌아요. 이거 지워버립시다. 못 도니까. 그래서 얘는 원일점이 되고 얘는 근일점이 되어서 타원궤도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실제로도 19학년도 6평에도 나왔어요. 이 궤도에 대해서 19학년도 6평에 나왔고 수특에도 나왔어요. 수특 참고해보세요. 수특 문제랑 19학년도 6평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이거 값을 외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네, 하지만은 뭐 값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랑 상관이 있다라는 건데 거리 값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같다. 운동 에너지 같다. 근일점에서 제일 빠른데 따라서 모순.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바깥궤도는 돌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행성이 R에서 S로 가고 행성이 P에서 Q로 갈 때 걸린 시간이 똑같다 하면은 이 면적비가 1대 2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궤도에서만 성립해요. 같은 궤도에서만 성립해요. 다른 궤도는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궤도가 또 다른 게 또 있어. 그랬을 때 얘가 이만큼 운동하는데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랑 만약에 같대. 그러면은 얘가 이동하는 시간하고 얘가 이동하는 시간이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같은 궤도를 도는 애들끼리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이거는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네,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연계했다 하고 나오면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그냥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시고 우리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만율력 크기 자체가 원운동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기 가능해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타원궤도는 안 돼요. 타원궤도에서 쓰면 안 돼요. 이거 원운동에서만 쓰는 거예요. 맞죠? 그쵸? 원운동에서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운동 하고 있을 때 이런 식을 만족을 하는데
이걸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R값 지워버리고 2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돼요. 네. 즉 뭐냐면 운동에너지 값이 이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가 이거보다 작다면 더 안쪽 궤도를 돌겠고요. 만약에 이거 값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바깥 궤도를 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아래 거. 예, 이건 지구인 필수입니다. 지구인 필수. 그 이카루스 알파의 만유인력이랑 중력이 같지 않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지?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값 자체가 거의 오차가 별로 없어요. 전향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만유인력이랑 중력값이랑 지면에서 만유인력이랑 중력값 자체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대학생 되면은 역학, 해석역학, 일반역학 같은 경우 배워보면은 이거 이용해서 파워풀하게 계산하는 경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면,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을 넣어가지고 중력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 값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9.7 얼마가 나와요. 거의 오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변형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본인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건 이거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R제곱 넘기고 GM 넘겨가지고 질량 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학 이거는 뭐 진짜 과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면에서의 만유인력이 중력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식이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케플러 법칙은 근데 솔직히 별로 할 말은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다른 분들,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거를 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되는 겁니다. 저는 도와드릴 게 없어요. 제가 대신 문제 풀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푸셔야지. 제가 문제 풀면 제가 실력이 늘겠죠. 그쵸? 이거는 뭐 부가적인 설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막 진짜 기초적인 뭐 계산이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집 보시고 해설집 보시고, 거의 해설집 문제에 대한 답도 다 비슷할 거예요. 해설하는 것 자체가 비슷할 거예요.